자, 라인 투자의 라인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어, 우리 매매가 직업으로서 가능한가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수많은 매매 하시는 분들이 전업을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볼 겁니다. 완전히 전업 투자자로서 이렇게 하면 나는 참 잘할 것 같다. 혼자서 이제 그런 판단을 하시죠. 근데 막상 이렇게 전업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야, 이게 정말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까 하는 깊고 깊은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밑바탕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는 사실은 이런 거 모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금리 시대를 살았거든요. 내가 꾸준히 열심히 저축만 해도 은행하고만 친해져도 노후를 준비하거나 항상 내 자산이 증가한다. 증가한다는 데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저금리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금리 시대가 아니고 초저금리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한원이 이제 기준금리를 0.75%로 인하를 했죠. 0%대 금리를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던 그런 금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재테크 용어 중에 7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7이 법칙, 즉 72 나누기 금리를 하면 내 원금이 2배로 되는 기간을 나타내 줍니다. 예를 들어 금리 7.2%가 되면 내 원금이 2배가 되는 시기가 정확하게 10년이 걸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 4%, 3% 시대를 지나가지고 이제는 0.75% 시대에 접어들어 버렸습니다. 금리가 2%면 내 원금이 투자한 원금이 2배가 되는 시기가 무려 36년 정도 걸려요. 1%면 그 2배인 70년이 걸립니다. 0.5%면 139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저축으로서 내가 노후를 준비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져 버렸죠. 예를 들어 정말 성실한 맞벌이 부부가 28, 29에 결혼을 해서 60을 은퇴 나이로 보고 둘이가 정말 아껴가지고 월 400만 원을 저축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끼고 아껴가지고 거의 버는 거의 대부분을 저축을 하는 젊은 세대가 이 3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리느냐? 월 400만 원을 저축을 해서 금리가 1.5%면 50년이 걸립니다. 30이 시작해도 80이 돼야만 3억이라는 돈을 마련할 수 있어요. 0.5%가 돼버리면 64년이 걸립니다. 3억 모으기 전에 둘 다 죽어요. 참 비극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정말 몰라도 되던 이런 투자라는 게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몰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결국에는 저축이라는 서식지에서 투자의 서식지로 옮겨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주식을 기웃거려보고 부동산을 기웃거려보고 금을 사면 어떻게 되는지 채권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나 쉽게 주식은 접합니다. 왜냐? 여기저기서 하거든요. 많이 하고 돈 잃은 사람은 아무도 이야기 안 하지만 돈 딴 사람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니까 누구나 쉽게 주식을 하면 돈 버는 것처럼 포장이 돼요. 그 웃으면서 들어갔다가 울면서 나오는 게 이제 주식시장이죠. 하물며 이 파생시장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정말 직업으로 가능할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도 금리는 우리가 저금리 시대를 살아야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거고 반대로 옛날에는 한 10억만 은행에 맡겨놓으면 노후 생활이 가능했죠. 가능했지만 지금은 10억 맡겨가지고 라면도 못 끓여 먹을걸요. 은행 이자로. 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제 돈의 가치보다는 이제 일자리, 직업, 내가 수입원 이런 가치가 훨씬 커진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월급 300을 받으면 뭐 그렇게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었지만 지금은 1년에 3,600이면 도대체 내가 은행에 돈을 얼마 정도 맡겨야 이자를 3,600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죠? 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돈의 가치는 상당히 떨어지고 직장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아진다. 저금리 시대는. 그런데 양질의 일자리는 자꾸 줄어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져 가죠. 그렇다고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해볼라 해도 좋은 물건들은 아주 큰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우리 개인이 차지할 수 있는 부동산은 그렇게 값어치가 좋은 물건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 정말 직업으로서 가능할까? 그거는 저는 개인의 성향에 달렸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 시장은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노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에 잘 휘둘린다. 내가 열도 잘 받고 일이 일배한다. 그러면 이 시장하고 사실은 잘 안 맞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들어오면 열에 열 깨져가지고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기의 원칙을 잘 지키고 누가 뭐래도 소신 있게 꿋꿋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성격. 위험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도 조금만 손실 보고 수익 보고 하면 일이 일배하는 성격보다는 무던하게 묵묵하게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전업 투자자라서 가능할지 몰라도 그냥 내가 상당히 감정적이다. 그러면 이 시장에 아예 발을 안 디뎌놓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자, 우리가 하루에도 몇백만 원을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몇백만 원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남들 말하는 한 달 월급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벌기도 하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게 직업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투자 기법, 투자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 원칙을 묵묵히 지켜나갈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자금을 분할해서 관리할 수 있는 자금 관리 기법이 있어야만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하는 것보다 자기의 위험 성향과 내가 경제를 바라보는 나의 안목과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고민을 해서 판단을 해보면 이것만큼 향후에 또 좋은 재테크 수단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욕심이죠.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월 100%, 월 50%, 월 8% 자기의 기대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시장이 이거지만 반대로 나는 1000만 원 갖고 100억을 만들어 볼 거야. 1000억을 만들어 볼 거야. 나는 이번 달에 50배를 튕겨 볼 거야 하면 100에 100 실패로 끝나는 게 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위험 성향과 투자 성향을 한 번 더 되짚어 보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를 응원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